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 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부동산 관련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항상 보는데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을구에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사항에서 가장 많이 접했던 권리 중 하나가 바로 근저당권이라는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해 두었는데요. 오늘의 블로그 목적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당권은 무엇일까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이고요. 채권자가 채무자나 또는 제3자의 물상보증인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 물건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해당 근거는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민법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좀 더 알아보면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이 되고 투자의 매개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즉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설정자가 여전히 물질적인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당권은 목적물의 그 가치만을 객체로 하는 권리이므로 저당권은 질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점유자가 채권자에게로 이전되지 않고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자기 점유하에 그대로 직접 사용 수익하면서 그것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당권은 저당물의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영업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점점 그 본령을 발휘하여 금융자본의 활약에 불가결한 제도가 되었고요. 또 저당권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담보제도로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당권은 질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었고요. 하지만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동산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고 또 설정되는 경우에도 그 실행 절차가 비교적 번잡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 이해에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저당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추후에 해당 저당권을 근거로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이 경우에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권리를 우리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고요. 그럼 근저당권이란 무엇일까요?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하는데요. 해당 근거는 대한민국 민법 제357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제357조 근저당 1항은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긴 하나 특정한 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 채권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홍길동의 대출금은 1억 원이지만 매직은행이 채권 최고액을 넉넉 잡아서 1억 3천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실제 채권액이 늘거나 줄어들 때 저당권을 다시 설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채권액의 최고 한도이고 실제로 빌린 자금은 채권 최고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자를 제대로 못 갚을 경우도 감안을 해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채권자는 저당권이 아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인데요. 추가적으로 근저당권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한 가지는 포괄 근저당권이고요. 다른 하나는 한정 근저당권입니다. 포괄 근저당권은 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장래에 생길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고요. 한정 근저당권은 채권을 특정한 근저당권을 말합니다. 이 부분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 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시면 채권 최고액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아래와 같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을구를 보시면 매직은행이 2021년 홍길동의 아파트의 채권 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위번호 1순위, 등기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 접수 2021년 11월 1일 제10305, 등기 원인은 2021년 10월 30일 설정 계약,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보시면 채권 최고액 금 1억 3천만 원, 채무자 홍길동, 서울특별시 빵빵구 빵빵동 아파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매직은행, 서울특별시 빵빵구 빵빵동 빵빵지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알아본 것과 같이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고 해당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실제 채권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할 점은 해당 권리의 순위는 증액, 감액의 시점이 아니고 등기상에 근저당권에 설정된 시점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할 때 임대차 계약 당시 실채권액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을 분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즉 실채권액이 아닌 등기부에 등록된 채권 최고액을 근거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당시 근저당권의 실제 채권액이 3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후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이 1억 3천만 원까지 불어났다고 한다면 해당 대출금은 지금에 계약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즉 만약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차 계약 관련 보증금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근 저당권의 실제 채권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실채권액이 채권 최고액보다 크게 작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낮추어 다시 등기를 해달라고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즉 감액 등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을 정리해 드립니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둘,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로 해서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분석하실 때 임대차 계약 당시 실채권액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을 분석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즉 실채권이 아닌 등기부에 등록된 채권 최고액을 근거로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불러가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